황혼의 연가. 70이 된 정민수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같은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한 작은 공원,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낡은 나무 벤치. 그곳에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철학적 사색에 잠겼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는 늘 이 질문을 되뇌었다. 젊은 시절 철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던 그에게 시간은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이 되어서야 시간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과 뼈를 파고드는 실체임을 깨달았다. 아내 순이를 떠나보낸 지 3년이 흘렀다. 45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부재는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했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을까? 선생님,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군요. 익숙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공원 관리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 준호였다. 25살의 청년은 늘 정중하게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자네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수가 불쑥 물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단순할까?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떠나고 나니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의존이었는지 구분이 안 되네. 45년이라는 시간이 사랑을 만든 것인지 사랑이 그 시간을 견뎌낸 것인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나이였고 상실의 아픔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민수는 다시 멀리를 바라보았다. 공원 건너편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젊은 연인들이 웃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일까?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날도 어김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민수는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은빛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인이 정중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민수가 자리를 옮겨주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민수가 슬쩍 제목을 보니 존재와 시간이었다. 하이데거의 철학서였다. 하이데거를 읽으시는군요. 민수가 말을 걸었다. 여인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아, 네. 요즘 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전 정민수라고 합니다.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아, 정말요? 여인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이은주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은주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정년 퇴임한 후 젊은 시절 꿈꾸었던 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하이데거는 어떠신가요? 민수가 물었다. 어려워요. 은주가 솔직하게 답했다. 특히 존재와 시간의 관계 부분이.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인가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미래보다는 과거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되죠. 은주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럼 우리 같은 나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제가 매일 이 벤치에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민수가 쓸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철학 이야기로 보냈다. 은주는 민수의 깊은 사유에 매료되었고 민수는 은주의 순수한 호기심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적 열정을 되찾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주는 같은 시간에 벤치에 나타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철학에서 시작해서 문학, 인생,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부인 말이에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순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사였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셨나요? 사랑. 민수가 반복했다. 젊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랑인지 동반자 의식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녀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서야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깨달았죠. 은주는 민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사랑은 때로 상실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70이 넘은 나이에 세월의 무게로 무뎌진 마음에 다시 파문이 일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동정인가? 동질감인가? 아니면 은주 씨는 어떻게 혼자 지내시나요? 민수가 물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고. 하지만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리움으로, 때로는 평화로움으로. 자녀는 안 계신가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스럽기도 해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모두 외로웠다. 그 외로움이 서로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의 나이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는 것이 적절한가?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볼까? 민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를 만난 후로 계속 그녀 생각이 떠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 아닌가? 그는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에서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여보, 미안해. 민수가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걸까? 사진 속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이는 그에게 말했다. 혼자 외롭게 살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순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다음 날 공원에서 은주를 만났을 때 민수는 복잡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다.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주 씨? 민수가 망설였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옳을까요? 은주는 민수의 의중을 알아챘다. 그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합당한가 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죽은 배우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 않을까요? 은주가 반문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은주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줄을 거듭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철학적 대화에서 시작된 만남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민수는 은주와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고, 은주는 민수의 지적 깊이에서 위안을 찾았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에서 민수는 용기를 냈다. 은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주는 이미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뛰었다. 교수님, 이상한가요? 70이 넘은 노인이 사랑을 고백하다니.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 너머로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가 말을 이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아닐까요? 민수가 답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저는 자식이 없지만 교수님은. 민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 둘 다 중년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걱정하긴 했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에 바빴다. 자식들에게 얘기해야겠죠. 민수가 무겁게 말했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민수가 자식들에게 은주의 존재를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큰아들 성호가 화를 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형 말이 맞아요. 딸 미영도 동조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사랑이 나이로 제한된다고 생각하느냐? 민수가 반박했다. 사랑이요? 성호가 비웃었다. 그냥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민수는 자식들의 반응에 상처받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노인의 사랑은 그저 추접스럽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겼다. 한편 은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녀의 형수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핀잔을 주었다. 은주야, 나이를 생각해라. 남편 죽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형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 채통을 좀 차려라.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노인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되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축복받지만 노인의 사랑은 외설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연일 이어지는 주변의 반대와 비난에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은주가 물었다. 잘못? 민수가 반문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규정할 때 우리는 본래의 자유를 잃는다고 했어요. 은주는 민수의 말을 곰곰이 씹어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편견에 굴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나요? 민수는 계속했다. 보들레르는 나이든 연인들이라는 시에서 노년의 사랑을 묘사했어요. 시든 꽃들도 향기를 간직한다고.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진정한 존재로서의 용기를. 하지만 현실은 철학적 이상과 달랐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거세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는 주변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민수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뇌경색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가 진단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무리는 금물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를 보며 은주는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몸의 한계였고 시간의 제약이었다. 교수님, 괜찮으시죠?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죽지는 않겠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성호와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은주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말아요. 성호가 차갑게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주가 반문했다.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보세요. 무리하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주는 말을 잃었다. 그녀 역시 민수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들의 만남이 민수에게 해가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했다. 병실에서 나온 은주는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재구장 이별의 조짐. 민수가 태어난 후 두 사람의 만남은 예전과 달라졌다. 민수의 자식들이 지속적으로 간섭했고 주변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다. 교수님,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웬 소리인가? 교수님 건강도 걱정되고 자녀분들도 걱정하시는데. 민수는 은주의 진심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자신을 배려해서 하는 말임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라. 민수가 쓸쓸하게 반복했다. 결국 우리는 현실에 굴복하는 건가? 교수님 미안해요. 민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미안할 것 없어. 당신 말이 맞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쉽게 헤어질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은 시간이나마 공원에서 만났다. 후회되시나요? 은주가 물었다. 무엇을? 저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요? 전혀. 오히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도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마지막이라니? 은주 씨,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주변의 시선과 싸우면서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은주는 답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가족이, 시간이,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했으니까. 그럼 포기하시는 건가요? 포기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현실을. 두 사람이 서로를 포기하려 할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은주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3기입니다.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치료하면 2-3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다.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수는 은주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인가? 민수가 물었다. 아무 일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뭔가 달라졌어요. 결국 은주는 실토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바보 같은 소리. 이럴 때일수록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수는 각오를 다졌다. 주변의 반대고 뭐고 상관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다. 은주 씨, 저와 결혼하십시오. 교수님, 시간이 얼마 없다면 더욱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함께.